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증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강과 건설 그리고 기계업종에 이어서 소비재와 금융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향후 수혜기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전쟁 이후 대공황 전까지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처럼 테마주가 성장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된 지금은 테마주와 성장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총 비중 1~2%대인 철강과 건설, 기계 등이 테마 성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현재 철강과 건설 기계업종에 쏠려있는 시장의 관심을 이어받을 차기 테마 성장주로는 자동차와 금융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88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이전까지의 산업 변화가 그 근거입니다. 1885년 찰스 다우가 처음 만든 다우지수는 10개의 산업성장 주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 8개가 바로 철도주였습니다. 그러다 1896년 12개 종목을 담은 공식 다우지수에는 철도주 대신 석탄과 가스 그리고 오일 등과 같은 자원주가 편입이 됐습니다. 이어 1901년 광산 개발이 시작되고 제철소가 생겨나면서 철도와 담배, 가스 증기 기업은 편출이 되고 철강과 광산주 등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어 1915년 기존의 광산과 철강 기업들이 일부 편출되고 4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편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미국의 성장 초기를 대변하는 철도주는 지금의 산업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890에서 1910년 자원, 철강, 광산주는 지금의 소재, 1920년대의 자동차, 금융은 지금의 소비재를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남북 경협 확대가 향후 산업재에서 소재와 소비재 그리고 금융 순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18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며 나흘 만에 246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1.28포인트 오른 2459.73에 출발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밝히면서 반등하는 등 의약업종의 강세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기관이 화학과 의약업종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는 상승 동력을 유지했습니다. 기관이 1,51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41억 원 그리고 38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2460.65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6포인트 오른 858.08에 출발한 뒤 바이오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발언 여파로 하락했음에도 상승 출발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1,8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75억 원, 그리고 763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62% 하락하면서 869.4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조기목재와 섬유의복이 3% 이상 올랐습니다. 의약품, 건설업, 운수장비, 유통업, 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등도 올랐습니다. 하락업종은 은행과 운수창고, 그리고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100원 상승한 49,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1.38% 오른 87,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등도 올랐는데요.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KB금융이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화컨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S오일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카카오와 페노션, LG전자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와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펄어비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카카오엠과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카카오엠과 포스코캠텍,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테라제니텍스, 메디톡스, 오스코텍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 후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2차 제재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보이며 무역 분쟁 우려감이 유입되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어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금은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WTI는 71.28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일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강세로 장중 상승하기도 했지만 국채금리 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3.1%대를 기록하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유입되며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성공할지는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자 관련 긴장감이 심화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호조적이었는데요.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34.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11,000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되며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도량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과 같은 24,715.0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38% 내린 7,354.34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0.26% 하락하면서 2,712.9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탈리아 정세의 불확실성에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연정 구성에 합의한 이탈리아 정세가 불안감을 키우며 유럽 증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2차 무역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7,778.7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0.13% 하락한 5,614.51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13,077.7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36% 하락한 2,460.29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36% 상승한 873.81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81%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400원 하락한 49,1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33% 올라주면서 15만 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84% 상승한 24만 1,00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상승한 6만 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칠성은 현재 0.06%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오쇼핀 현재 0.85%로 파란불 켜주면서 22만 1,9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데이스 종목은 0.49%로 올라주면서 2만 40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전일 대비 150원 상승한 19,700원에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M 종목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13%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5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39,0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종목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14%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1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7,40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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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진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오른 2,460.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말과 이번 주 석가탄신일 공휴일 휴장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거래 대금이 6조 3,492억 원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6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개장 초 사자에서 팔자로 돌아서며 41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상당수 업종이 올랐습니다. 섬유의복, 종이목재가 3%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화학, 의약품, 비금속광물, 운송장비, 유통업, 건설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철강금속,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통신업, 증권, 보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운수창고, 은행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에도 기관 매수에 전일 대비 0.2% 오른 4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8% 올라 87,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93% 올랐고 현대차가 0.33% 상승했으며 기아차가 0.75%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63% 오른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1.97%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 등의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결정을 권고한 가운데 전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SP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2.64%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1.29% 내려 68만 8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네이버는 장중 68만 4천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LG화학,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M을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2.58% 내렸습니다. 카카오는 개장 초 2% 넘게 올랐으나 카카오M이 이미 연결 회사로 단기적으로 펀더멘탈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LG그룹의 4세 경영 가시화 소식에 깨끗한 나라와 보라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구본무 LG그룹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 지주사인 LG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주가 급등을 불렀는데요. 깨끗한 나라의 최병민 회장은 구광모 상무의 고모부이며 보락은 구상무의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날 계양전기 우선주, 성신양의 우선주, 신풍제약 우선주, JW 중해제약 우선주 등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608개 종목이 상승했고 22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83포인트 상승한 869.45로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이날 코스닥도 올랐는데요. 운송장비 부품이 6.91% 급등했으며 섬유 의류, 종이 목재, 화학 제약 등이 상승했습니다. 출판 매체 목재 그리고 운송 등은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18%, 3.78% 상승했습니다. 신라젠이 보합인 가운데 나노스가 5.33% 올랐습니다. HLB가 11.75% 급등했습니다. 바이로메드, CJ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컴투스 등이 오른 반면 메디톡스, 포스코캠텍, 제넥신 등은 내렸습니다. 카카오엠이 기관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5.1% 하락해 93,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세인데요. 시장에서는 카카오엠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전일 종가 98,100원을 하회하는 92,911원으로 결정되며 카카오엠의 하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습니다. 이날 한컴 유니맥스, YOM, 국일제지 등이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은 897개, 262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3원 60전 내린 1,077원 6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소식에 18일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2.64% 오른 400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8% 넘게 올라 43만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이날 장 개시 전에 공시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일 대비 2% 가까이 상승한 41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지난장 카카오가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했다는 소식에 두 회사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장에서 카카오는 2.6%, 카카오엠은 5.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이 카카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카카오엠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카카오엠 합병으로 인한 카카오 연결 실적 변동은 없지만 합병 법인 유기적인 시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요인은 카카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카카오엠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지난 17일 종가 대비 5.3% 낮은 92,911원으로 책정되면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카카오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도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4% 하락한 11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품절주죠. 나노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유통주식 수가 극히 적어 품절주로 분류되는 나노스 주가가 지난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서 전일 대비 5.33% 상승한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부품인 광학 필터와 홀 센서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오 산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지난달 급등에 최근
시총 3위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넉 달 전 9천억 원에도 못 미치던 시총이 현재는 4조 원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나노스의 급등세에 대해 유통주식 수가 적은 기업을 노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빠져나가며 수익을 올리려는 세력이 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나노스는 최근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는 파산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따라 나노스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노스의 현재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스 오늘도 굉장히 높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상승했고요. 9,7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주가가 18일 8거래일째 하락해 약 20개월 만에 6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9,000원 하락한 68만 8천원에 마감됐습니다. 네이버는 중간에 지난 14일 보합세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주가 72만 7천원이었던 9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이버 어떤 모습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8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전일장 어떤 글로벌 증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전일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강달러를 이끌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91.99포인트 올라주면서 22,930.3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저에 힘입어서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다음 대만 마감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2.97포인트 내리면서 1830.8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 보였던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9.02포인트 올라주면서 3,193.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 넓혔습니다. 이날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그리고 반보조금 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결정 내렸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08% 하락한 2,458.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0.4% 상승한 873.07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0.92%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약세입니다. 1%대 웃도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3%로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주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5,75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가 약세입니다. 1.03%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1% 넘게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7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67,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천리 종목 또한 약세입니다. 0.89%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역시 장 열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내리면서 11만 1,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건설업종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0.85%가량 빠지면서 1% 가까운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이 오늘 약세입니다. 3.56%가량 주가 내리면서 최근의 상승세 반납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24,3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경협주인 남광토건 종목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2.3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26,8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비금속 광물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0.78%가량 하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산업이 오늘 약세입니다. 4.1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상승세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17만 4,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가 현재 약세입니다. 3.0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최근의 상승세 역시 반납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19만 1,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또한 오늘 약세입니다. 0.9%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호제강이 오늘 약세입니다. 4.1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4%대 초반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8일까지는 하락 상승세 보여줬지만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만호제강 종목입니다. 1,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25,2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63%가량 상승해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 7,07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신풍재즈가 오늘 강세입니다. 5.1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1,33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86%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64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오늘 장 초반입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49,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입니다. 0.1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0.34%로 개장했지만 상승폭 다소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오르면서요. 88,0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가 오늘 약세입니다. 0.44%가량 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28분간 서비스장에 겪었던 카카오톡이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는데요. 11만 3,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역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변함없이 현재 가격은 15만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코스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부품 업종이 현재 3.19%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모텍이 오늘 강세입니다. 7.1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7%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2,3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플렉스가 오늘 강세입니다. 2.0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7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노펙스 종목이 동반 강세입니다. 1.68%가량 주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오늘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3,635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송 부품업종이 오늘 강세입니다. 2.4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종목이 오늘 강세고요.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7.9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줬었는데요. 현재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82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AMS가 현재 강세입니다. 6.5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38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 서비스업이 오늘 하락세 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8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세 보이면서 장 열었습니다.
GS홈쇼핑이 오늘 약세입니다. 1.1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7만 6,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CJ쇼핑도 오늘 약세입니다. 1.2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보내고 있습니다. 2,700원 하락했습니다. 22만 1,2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한번 보겠습니다. 1.01%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88,2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메디톡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6만 8,3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M이 오늘 약세입니다. 1.2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1,2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9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6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32,3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현재 4거래일째 매도 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431억 원 팔아주고 있고요. 기관 267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666억 원 개인이 사주면서 치열한 수급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264억 원 개인이 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33억 원, 외국인이 131억 원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개인은 93계약 팔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968계약 팔아주고 있으나 기관이 현재 2000계약 넘게 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화금융투자의 리포트고요. 태경산업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018년 확실한 이익 레벨업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의 실적 호조로 좋은 성적 거둘 것으로 보이는 태경산업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태경산업의 합금철 산업부분 중질 탄산칼슘에서 실적 향상이 뚜렷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업 부문 모두 경쟁사와의 가격 전쟁에서 벗어나 안정화를 되찾고 있으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받쳐주면서 외형과 수익성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합금철 사업부는 2018년 매출액 738억 원과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전망하며 중질 탄산칼슘은 매출액 350억 원과 영업이익 8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의 2018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6,482억 원과 영업이익 28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금철과 중질 탄산칼슘 사업 등 자체 사업의 호조로 견조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합금철과 석회제조 사업 부분의 수익성 회복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약 300억 원 유입되는 영향으로 426억 원을 시현할 전망입니다. 리포트는 태경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600원 유지해줬습니다. 태경산업은 자체 사업 합금철과 중질 탄산칼슘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함께 가격 상승 등의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인에코화학을 통해서 반도체향 액상 소속회 매출액이 향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6,482억 원과 영업이익 283억 원으로 견조한 실적 시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원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400억 원에 처분하면서 유동성도 확보한 만큼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까지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태경산업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태경산업의 현재가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 현재 전일 대비 0.7% 가까이 하락한 7,4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태경산업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리포트고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주가 하락이 있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 지역 난방공사의 주가는 13%까지 하락했습니다. 전기 및 열 부문 실적 모두 예상 크게 실적을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불과 석 달 전만에 밝혔던 연간 가이던스 달성 실패는 당연해졌습니다. 게다가 연료비가 판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하회의 이유라는 설명으로 해당 이슈가 일회적인지 판별이 불가능했고, 이에 연간 이익 가시성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분기 전기 부문의 부진은 S&P 적용 시점과 실연료 비용 시차에 따른 역마진 발생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대부분의 발전 사업들에게 유사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올 성수기인 올해 4분기에도 유가 급등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이번 부진은 일회적이라 판단 가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초에 기대했던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열마진이 악화된 부문은 내년 7월에 정산을 고려해 1분기 영향이 충분히 반영된 현 상황에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그리고 분산 전원이라는 장점으로 집단 에너지는 신기후 체제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요금 형평성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난방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말 고시될 연료비 원가 배부 방식 변경으로 열부문의 원가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료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7월 연료금 조정과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례적 요인 훼손과 증설 효과 고려해보면 전기 부문 실적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19년과 20년 7월에는 연료금 인하 적용 종료로 계단식 요금 인상도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열 부문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주가 하락으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6.8%로 높아지면서 배당 매력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목표 주가 92,000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난방공사 전일 대비 1.03% 하락한 6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내놓은 SM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작년 한 해 이익을 한 분기에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처럼 SM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이익을 올해 1분기에만 올려줬습니다. 자세한 실적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SM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66%나 급증한 1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연간 이익 한 분기에 다 벌어들였는데요. SM이 SMJ, DM 본업 관련 합산 실적만 보면 영업이익이 156억 원, 그리고 21.3%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호실적 원인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대표 그룹 중심의 일본 콘서트 관객 수가 71만 명으로 인식이 됐고요. 음원 성장에 기록 기인한다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특히 음원은 15년도 1분기 26억 원에서 18년도 1분기 95억 원까지 늘었는데 음원 가격 인상, 아티스트 수 확대, 또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플랫폼의 광고 수익 배분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음원 부문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SMCNC였습니다. 1분기 영업적자를 30억 원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본업은 소폭 흑자로 턴어라운드 기록했고 향후 키이스트, FNC, 에드컬처 인수로 제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리포트 밝혔습니다. 광고는 1분기 전통적인 비수기 효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는 5G 등 광고 수주 집행으로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특히 하반기는 광고 성수기 수익에 기반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SM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신인 남성그룹인 NCT는 정규 앨범 3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조회수 순위 1위가 한국이 아닌 태국이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중국판 NCT가 중국 본토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엑소와 동방신기 그리고 샤이니 등 기존 아티스트들도 하반기 공연 성수기와 국내 활동 컴백으로 성장 기여도 높여갈 전망입니다. 올해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성장은 국내보다 글로벌, 집중도는 신규 사업보다 본업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성장에서의 시장이 기대가 되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SM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SM의 현재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SM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현재 0.6% 상승한 39,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M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인선 ENT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은 단가 상승에 기반한 성장세 지속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폐기물 처리 산업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425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건설 폐기물 단가, 처리 단가는 1분기에 톤당 36,0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9% 오른 것입니다. 아울러 폐차를 해체한 뒤 철 스크랩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고철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컸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고철 가격은 킬로그램당 3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건설 폐기물 처리 단가는 2015년 이후에 꾸준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립과 소각 등 최종 처리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인선 ENT와 같은 중간 처리 업체들이 이를 배출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수급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35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봤던 폐기물 매립 사업은 영업 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서 최종 영업 허가가 다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리포트는 전해졌습니다. 인선 ENT는 현재 광양과 사천 등 2개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이 모두 풀가동될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200에서 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50% 수준의 실적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존 주력 사업의 단가 상승에 기반한 성장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폐기물 매립 사업이 재개되는 데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선 ENT에 대한 목표 주가 10,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폐기물 매립 사업의 재개로 내년까지의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인선 ENT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선 ENT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선 ENT 전일 대비 0.47% 상승한 8,5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인선 ENT의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인선 ENT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보락입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LG그룹 4세 경영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관련주인 보락과 깨끗한 나라가 18일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락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락 현재 29.93%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4,7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사인 보락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보락은 구상모의 장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각각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보락의 최대 주주는 구상모의 장인인 정기련 대표이사로 보유 지분은 26.16%입니다. 앞서 LG그룹 지주사인 LG는 구본모 회장의 건강이 악화하자 전날 이사회를 열어 구 회장의 양자인 구광모 상무를 등기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9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구 상무는 LG의 사내 이사로 LG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메디프론입니다. 신약 개발업체 메디프론이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마약성 의약품 환자들을 위한 비마약성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메디프론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프론 현재 1.59%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7,03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FDA는 마약성 의약품을 끊은 후 근단 현상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세계 최초로 비마약성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약품은 US 월드메드사의 루세미라로 지난 3월 열린 FDA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와 함께 신속 심사 대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2015년 기준 세계 진통제 시장은 항암제 다음으로 큰 90조 원 규모입니다. 메디프론의 국소용 비마약성 진통제 비임상 시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메디프론이 개발하는 바닐로이드 수용체 호연제 기존의 비마약성 진통제는 미국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확보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다음 종목은 솔본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솔본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본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솔본 현재 0.85%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5,9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외의 적합한 AI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인력도 우선 1차로 1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각기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AI 기술도 제한적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적합한 AI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솔본의 자회사 솔본인베스트먼트는 빅데이터 검색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반 지능정보 솔루션을 개발한 YG넛 지분 16.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사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공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61%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41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시했습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지난 17일 바이오젠으로부터 행사 기한인 6월 29일 자정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서신을 받았다며 바이오젠은 정식 콜옵션 행사 통지를 별도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금감원의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락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2.86%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850원 오른 4,54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나라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2.79%로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200원 상승한 6,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성문전자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425원 오른 3,0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22%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650원 오른 29,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네트워크스 살펴보겠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 6.09%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65원 오른 4,86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6.19%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1,250원 하락한 1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호제강 살펴보겠습니다. 만호제강 역시 하락 반전했는데요. 전일 대비 5.31%로 파란불 켜주면서 24,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종목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52% 하락한 1,7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역시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000원 하락한 17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YOM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2.42%로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00원 올랐고요. 현재가 13,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진소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8.13% 상승한 4,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난티 종목 현재 상승 반전했습니다. 16.93%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20원 상승한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XINC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0원 오른 2,05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3.92%로 상승하면서 7,2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25원 오른 1,47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갤럭시아컴즈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545원 오른 4,83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웨이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5.09% 하락하면서 현재가 1,9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고바이오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10.7%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79원 하락한 658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리 종목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57% 하락한 현재가 3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그젝스 종목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2,2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루미마이크로 종목입니다. 루미마이크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33% 하락한 2,5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89% 하락하면서 2,39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동금속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금속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0원 하락한 7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큐브엔터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70원 하락한 3,47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전주 이슈였던 남북 경협주들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리포트에 따르면 시장의 IT와 금융주도로 성장은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년간 비교하면 성장률은 낮은데요.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수도 다른 1분기보다 적었습니다. 견조했어도 과거만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로 쏠림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여전히 부진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소재가 이번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산업재의 실적이 기대에도 부합하고 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2분기 및 하반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성장성 회복세입니다. 또한 줄어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부진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의견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하향 중이었던 2018년 연간 실적의 방향성 또한 보여질 것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높게 유지한 채 소재의 부진 전환과 소비재의 부진 지속이 혼재가 되면서 실적 추정은 하향을 지속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에서 무역전쟁과 북한 등 이슈와 테마에 좌우되는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진단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은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앞으로의 전망 밝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건설, 기계 등 산업재와 비철과 목재 등 철강, 반도체, IT, 가전, 은행 등이 해당 업종이었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와 유틸리티, 자동차, 통신 서비스, 화학과 에너지 등은 추정치가 하향됐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후 3주가 지난 시점에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저번 주에 뜨거웠습니다. 남북 경협주 급등세와 함께 거래 대금 또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건설과 건축 관련 업종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에서 3월 3,490억 원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1조 6,1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공매도 잔고 또한 함께 급등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사례 되짚어보면요. 전기장비의 업종지수는 10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1월 9일 고점 이후에 10거래일 동안 33.7% 하락하면서 큰 낙폭 기록했습니다. 2007년 연말에는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이전인 8월 초의 주가 수준보다 낮아졌고요. 8월과 12월 기간 코스피를 언더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7년과 2018년의 상황 많이 다르지만 투자에 참고할 만해 보인다고 전망치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번 주에도 남북 경협주들 흐름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남은 1년 투자 전략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